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제 주변에는 아직 결혼을 안 한 친구도 많습니다.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하거나 또 안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30대 중반인 젊은 나이에 결혼은 물론 이혼까지 했어요. 요즘 시대에 이혼이 흠이냐라는 말도 있고 또 꾸역꾸역 참고 사는 것보다 안 맞으면 이혼하는 게 맞다고도 하죠. 하지만 직접 이혼을 해본 사람으로서 느껴지는 이혼에 대한 꼬리표와 눈총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잘못 선택했다면 빨리 멈추고 돌아오는 것도 방법이니까요. 이혼을 하려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죠. 저도 나름 고민하고 또 따져서 이 사람이다 어떤 확신이 있어서 선택한 결혼이었어요. 하지만 제 결혼 생활은 1년도 안 돼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저런 사람인 줄 모르고 결혼했나?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결혼했어요. 알았으면 미쳤다고 결혼을 했겠나요? 그 남자는 정말 벗겨도 끊임없이 문제가 드러나는 양파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연애 기간은 총 1년 반 정도였습니다. 저는 취업 준비 기간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 남자는 그 음식점의 사장이었습니다. 돈가스나 파스타를 팔던 곳이었는데 신도시 아파트 근처에 있어서 젊은 부부나 아이들이 주 고객이었고 장사는 잘 되는 편이었어요. 사장님은 저하고는 4살 차이가 났는데 가게 사장치고는 젊은 나이였죠. 서로 나이대도 엇비슷하다 보니 편하게 지냈고 일도 재밌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장님이 일 마치고 나면 저희 집 앞까지 데려다 준다 그러고 카페에서 커피나 디저트 사와서 저만 주고 그런 식으로 저를 자꾸 따로 챙기려고 하셨어요. 저 말고도 일하시는 분이 2명 더 있었는데도요. 저는 사장님과 편하게 오빠 동생으로 지내는 건 좋았지만 그런 개인적인 관심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두려고도 했었죠. 그리고 그때 마침 이력서를 넣었던 회사에서도 면접 날짜가 잡힌 터라 취업이 되고 나면 겸사겸사 그만둘 생각도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하루는 오후 출근을 해서 가게로 들어갔는데 아이 둘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만 있기에는 좀 어려 보이길래 무심코 사장님께 저 아이들 부모님은 어디 가셨냐니까 사장님 하는 소리가 부모님 안 계시는 결식 아동들인데 한 번씩 와서 식사를 하고 간다는 겁니다. 따로 돈도 안 받는다고 하시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전까진 본 적이 없었고 사장님께 따로 얘기를 들은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무심하게 하는 말이었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사장님이 달라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장난기 많고 뺀질해 보였는데 결식 아동들을 위해 식사도 제공해주고 또 그런 걸 구태여 티내지도 않는다는 게 의외였거든요. 사람이 달라 보이는 정도였다고나 할까요? 그 아이들은 익숙한 듯 식사를 하고 사장님께 인사를 하고 갔어요. 사장님은 또 먹고 싶으면 언제든 오라고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 웃는 모습을 보는데 처음으로 사장님에게 특별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참 어른스럽고 멋있어 보였다고나 할까요? 그날 일을 마치고 사장님은 또 가볍게 데려다 줄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평소에는 괜찮다고 거절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알겠다고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사장님도 좀 놀라시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집을 가면서 제가 물어봤죠. 그 아이들은 온 지 좀 됐냐고요. 그랬더니 사장님 하는 소리가 한 1년 전부터 왔는데 자주는 안 온다고 그러더군요. 처음에 가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서성이길래 물어보니 먹고 싶은데 돈이 모자란다고 했대요. 사장님은 그때부터 그냥 편하게 와서 먹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돈도 안 받고요. 그 말을 하면서 아이들은 밥 굶으면 안 되지 않냐고 웃는데 좀 뭉클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가 보다 싶고요. 저는 사장님에게 좀 달라 보인다고 칭찬을 했는데 사장님은 그럼 차 한잔하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페에 들러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하는 자리가 아닌 그런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말도 잘 통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때를 시작으로 저희는 만나게 됐어요.
얼마 뒤 저는 취업을 하면서 알바는 그만두게 되었지만 그만둔 후에도 밖에서 따로 연락을 하고 만나게 되었죠. 그렇게 1년 조금 넘게 잘 사귀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가게 일을 하고 저는 직장인이다 보니 시간이 맞지 않아서 데이트하는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알콩달콩 잘 만나왔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평범하고 수더분한 분들이셨고 별다른 트러블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하루는 제가 일을 일찍 마치게 돼서 집으로 가려다가 근처 카페에서 커피랑 디저트도 사서 남편 가게로 가게 되었죠. 남편과 알바분들도 함께 드시라고요. 그런데 가게 근처에 다다랐을 때 보니까 남편이 웬 여자랑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손님인가 싶기도 한데 카운터 앞에 서서 저렇게 오래 이야기를 하나 싶었죠. 저는 안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좀 놀라더군요. 어쩐 일이야? 오늘 좀 일찍 마쳐서 여기 커피. 고마워. 저는 그 여자를 힐끗 보고 남편에게 물었죠. 손님이셔? 맞아. 그럼 안녕히 가세요. 아, 네, 그럼. 여자는 웃으며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2주 정도 지났을 무렵 주말에 남편이 낮에 일이 있다고 해서 제가 대신 가게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일을 해주고 있는데 가게 알바생이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저기 사모님. 네. 혹시 들으셨어요? 저 오늘까지만 일하는데. 아, 네, 들었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지아씨. 학교 복학해야 돼서 그만둔다면서요? 네, 학교도 복학해야 되고 또... 알바생은 뭔가 저에게 할 말이 있는 듯 우물쭈물 하더군요. 왜요? 아니에요. 그동안 감사했다고요. 제가 뭘요? 가끔 오시긴 해도 오시면 꼭 먹을 것도 많이 사오시고 저번에 명절에 제 선물도 따로 주시고 에이, 비싼 것도 아닌데요, 뭐. 그래도요. 알바한테까지 선물 주는 곳 잘 없잖아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나야말로 우리 가게에서 일 잘해줘서 고마웠어요. 제 말에 알바생은 잠시 있더니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저기 사모님. 네? 혹시 번호 좀 주실 수 있나요? 제 번호요? 알바생이 갑자기 제 번호를 달라는 겁니다. 이제 일도 그만둘 건데 왜 갑자기? 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 부모님이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당근 농사. 당근 조금 보내드리고 싶어서. 그 말에 제가 웃었죠. 아, 괜찮아요, 지아씨. 마음만 받을게요.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요? 그럼 가게로 보내주면 고마울 것 같은데. 아니요. 사모님 댁으로 보낼게요. 전화번호 좀.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알바생은 집요할 만큼 제 번호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가게로 보내면 되는데 굳이 제 번호를 달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좋은 마음으로 알려달라고 하는 거니까 저도 웃으며 번호를 알려줬죠. 고마워요. 보내주면 감사하게 먹을게요. 아니에요. 한번 연락 드릴게요. 그렇게 짧은 브레이크 타임을 끝내고 저녁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늦어도 6시 전에는 온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그때까지만 일을 봐주고 가려고 했죠. 그런데 브레이크 타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들어오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그렇게 고개를 돌렸더니 여자분 1명과 아이 2명인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 손님분이 웃으며 들어오다가 저를 보고는 움찔 놀라더라고요. 3분이세요? 네. 여기 앉으세요. 저는 자리를 안내하고 물을 갖다 드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여자 손님분의 얼굴이 낯이 익는 겁니다. 어디서 봤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2명 중 6, 7살 정도 돼 보이는 작은 아이가 오늘은 아저씨가 없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아이를 쳐다봤죠. 어머, 자주 오나 보다. 사장 아저씨 말하는 거야? 네. 오늘은 아저씨가 일이 있어서 늦게 오셔. 저는 웃으며 그 여자분을 쳐다봤죠. 단골이신가 봐요. 제가 와이프거든요. 아, 네. 그 여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제 시선을 피했는데 그 순간 그 여자 얼굴이 탁 기억이 나는 겁니다.
바로 얼마 전 남편 가게 왔을 때 남편과 카운터 앞에서 이야기하던 그 여자였어요. 저는 웃으며 그랬죠. 아, 얼마 전에 뵀었다. 그때도 저희 가게 오셨는데 집이 이 근처신가 봐요. 맞아요. 우리 집 저 앞이에요. 아이가 대신 대답해 주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럼 편하게 고르고 불러주세요. 우리 맨날 먹는 거 있어요. 이거 하고 이거요. 아이는 익숙한 듯 손가락을 탁탁 가리키더라고요. 그래, 알겠어. 맛있게 해줄게. 저는 주문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로케도 같이 해달라고 했죠. 서비스로 주려고요. 그리고선 다른 손님들도 들어오셔서 바빴습니다. 그 여자분과 아이 둘은 식사를 끝냈고 카운터로 가더군요. 저는 계산을 해드리려고 급하게 따라갔죠. 고로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비스고 돈가스 2개랑 파스타에서 43,000원입니다. 네. 그렇게 여자가 카드를 꺼내려는데 갑자기 작은 아이가 엄마, 오늘은 왜 돈 내? 원래 돈 안 내잖아. 그러는 겁니다. 그 순간 그 여자가 깜짝 놀라서 아이를 확 당기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어리둥절했죠. 그 여자는 카드를 허둥지둥 내면서 큰아이 보고 작은아이 데리고 나가 있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갸웃하면서 계산을 하고 카드를 돌려드렸죠.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그렇게 여자는 나가고 저도 다시 주방 쪽으로 가려는데 가게 밖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남편이 차를 대고 가게 쪽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왔나 보다 싶어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또 이상한 걸 보게 되었죠.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여자분의 아이들이 저희 남편에게 달려가더니 안아달라고 하고 엄청 반가워하는 겁니다.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이상해서 보고 있었죠. 오래된 단골인 것 같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무슨 아빠처럼 아이들까지 안아주나요? 그런데 그 여자가 뭐라고 남편에게 말하는 것 같았고 남편도 당황하며 아이들을 내려놓더라고요. 그러더니 인사를 하고는 저희 가게 쪽으로 왔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멋쩍게 웃더라고요. 많이 바빴어?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물었어요. 저도 떨떠름한 기분으로 대답했죠. 아니, 엄청 바쁘진 않았어. 근데 뭐야? 뭐가? 여기서 다 봤어. 좀 전에 나간 애들 막 안아주고 그러더라. 아, 엄청 단골이야. 여기 오픈했을 때부터 왔던. 아무리 단골이라도 남들이 보면 오해해. 에이, 무슨. 그나저나 오늘 너무 수고했다. 나 때문에. 얼른 옷 갈아입고 들어가서 쉬어. 이제 내가 가게 보면 되니까. 그래, 좀 피곤하긴 하네. 저는 그렇게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렇게 옷을 갈아입는 도중 아까 그 아이가 했던 말이 떠오르는 겁니다. 오늘은 왜 돈을 내냐고 했던 그 말이요. 그럼 여태까진 돈을 안 냈단 말인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뭔가 찝찝한 기분을 느끼며 남편과 알바생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죠. 뭔가가 석연치 않은 기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 돈가스 집에서 일했던 홍지아라고 합니다. 아, 네, 지아씨. 저는 지아씨가 갑자기 전화를 했구나 싶어서 놀랐어요. 근데 무슨 일로? 저기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사장님 얘기요. 저는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전화 와서는 저에게 사장님 얘기를 해야 한다뇨. 짧은 순간이지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사장님하고 무슨 일이 있었나? 월급 문제인가? 저는 일단 자리를 피해 사무실을 벗어나 계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당황스러움을 접어두고 물었죠. 네, 무슨 일인데요? 사모님 실은요. 저 일 왜 그만뒀는 줄 아세요? 학교 복학한다고 했잖아요. 복학해서 그만두는 것도 맞긴 한데요. 사실 알바도 할 거면 계속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실은 저 사장님 때문에 그만두는 거거든요. 네? 사장님이 왜요? 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고민 많았어요. 솔직히 저야 일 그만두면 그만인데 굳이 나서서 이런 말씀 전해야 될 필요 없고. 아니, 무슨 일인데 그래요? 저는 알바생이 바로 말하지 않고 빙빙 둘러대니 마음이 너무 조급해지더라고요.
혹시 남편이 알바생 성희롱이라도 했나 싶어서 가슴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그런데 알바생이 전해주는 말은 그보다 더 충격이었습니다. 사모님 완전 속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뭘 속아요? 사장님요. 여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네? 저는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린가 했습니다. 그게 뭔 소리예요, 지아씨? 너무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일주일 전에 저희 가게에서 일 도와주셨잖아요. 사장님 대신해서. 저 그만두는 날요. 그랬죠. 그때 왔던 여자분 기억나세요? 브레이크 타임 끝나고 아이돌 데리고 온. 네, 기억나요. 그분요, 좀 자주 오시는 분이거든요. 알아요. 단골이라고. 단골이 아니고요. 사장님 애인이요. 애인이라고요? 저는 이건 또 뭔 소린가 싶어서 펄쩍 뛰었습니다. 애인이라뇨? 그게 무슨...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저 알바하기 훨씬 전부터요. 원래는 애들만 잘 왔었어요. 와서 밥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결식 아동들인데 그냥 밥 준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근데 분명히 부모가 없다고 했는데 언젠가 보니까 엄마가 같이 온 거예요. 그 여자분요. 근데 사장님하고 그 여자분하고 엄청 친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뭐지? 하고 말았어요. 근데 우연히 그 동네 술집에 친구랑 술 마시러 갔다가 사장님을 본 거예요. 그 여자분이랑 같이 있는 걸요. 완전 다정하게 껴안고 술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는 순간 아, 저 여자분하고 사장님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구나 싶더라고요. 사장님이 사모님 두고 바람 피고 있구나. 게다가 상대방 여자애들까지 우리 가게에 드나드는구나. 충격받긴 했는데 근데 솔직히 사장님 개인 사생활이고 제가 참견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차피 일도 그만두겠다. 사모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바생의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그 여자의 작은 딸이 한 말도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왜 오늘은 돈 내고 가냐는 말이요. 그리고 결식아동 어쩌고 했던 말이 뭔가 익숙해서 가만 떠올려 보니 예전에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 왔었던 그 아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얼굴은 기억이 안 나지만 나이로 유추해 보니 얼추 그때 본 애들이 맞는 것 같았죠. 그 말인즉슨 저와 연애하기 전부터 이미 그 여자와 어떤 관계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걸 깨달으니까 남편의 행동이 너무 소름 돋더라고요. 이미 저보다 더 오래된 애인이 있는데 여태까지 속이고 만나오는 것도 분통 터지고 뻔뻔하게 눈 하나 깜짝 않고 결식 아동들이라서 좋은 마음으로 식사를 대접해준다는 거짓말을 한다는 것도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런 거짓말들을 태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여태까지 해왔다고 생각하니 내가 아는 남편의 진짜 모습이 뭔가 싶고 너무 충격이더라고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제가 한참이나 말이 없자 알바생은 묻더라고요. 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저 근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서요. 네? 이것도 충격인데 알바 생활,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저 실은 가게에도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어요. 누가요? 저는 이건 또 뭔 소린가 했습니다. 저 일하고 있는데 웬 아저씨가 와서 갑자기 사장님 멱살을 잡는 거예요. 저는 취객인 줄 알고 경찰에 신고할 뻔했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신고하지 말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저 바로 전에 그만뒀던 알바생 아버지라는 거예요. 알바생 아버지요? 지아씨 전에 일했던 알바생도 몇 번 얼굴을 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는 일을 안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알바생의 아버지가 찾아와 남편 멱살을 잡았다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전혀 모르는 일이었고요. 왜요? 월급이라도 떼먹었어요? 그게 아니고요. 사장님하고 그 알바생분하고 사귀었었대요. 그 알바생분이 임신도 했었다고. 근데 결국 애는 지웠는데 그 사실을 알고 그 아버지가 찾아오신 거라고. 저도 그 얘기까지 듣는데 사장님이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알바를 계속하는 건 진짜 아니다 싶고요. 솔직히 저한테도 집에 데려다 줄까 막 그러셨거든요. 제가 싫다고 했지만요.
아무리 봐도 사장님이 너무 이상한 사람 같고 계속 다니다가 볼 꼴 못 볼 꼴 다 볼 것 같아서 사장님한테 복학한다는 핑계로 그만둔다고 하고 딱 한 달 더 다니다가 그만둔 거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분명 얘기는 듣고 있는데 이게 진짜 내 남편의 이야기가 맞나 현실감이 없어지더군요. 저 몰래 애인도 있었고 일하던 알바생하고 연애하다가 임신까지 시키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찾아와 멱살잡이까지. 게다가 지금 전화를 한 지아 씨에게도 껄떡거리잖아요. 저는 정말 단 하나도 몰랐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그 알바생 아버지분 찾아오셨을 때요. 제가 옆에서 얘기하는 거 대강 들었는데 사장님이 위자료 명목으로 돈 해준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버지분한테. 그 아버지라는 분도 돈 똑바로 안 보내면 네 와이프한테 다 말해버린다 어쩐다 그러고요. 사장님 저한테 와서 절대 사모님한테 말하지 말라 그러시고요. 그 후에 해결했는지 더 이상 그분은 안 오셨어요. 저는 가쁜 숨을 겨우 몰아내시며 말했습니다. 혹시 또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아는 건 이게 다예요. 근데 사모님 괜찮으세요? 지금에야 그 알바생에게 너무 고맙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런 생각까지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갑자기 전화가 와서 핵폭탄급 펀치를 날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일단 말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다 맞는 말인지 뭔지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면 제가 조금이라도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정말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물론 그때 마주친 그 여자와 아이들이 뭔가 묘하게 느껴지는 건 있었어요. 남편과도 지나치게 친해 보이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뒤에서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겨우겨우 제 자리로 돌아왔는데 그대로 앉아있을 수도 일을 할 수도 없었어요. 제 안색이 너무 안 좋으니까 옆자리 선배님도 어디 아프냐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저는 급체한 것 같아서 도저히 못 앉아 있겠다고 하면서 반차를 쓰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알바생이 해온 말을 곰곰이 다시 생각했죠. 만약 알바생 말이 다 사실이라면 저는 이 결혼 생활을 더 유지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었어야 했어요. 저는 고민하다가 결국 작은 이모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희 작은 이모는 이모부의 외도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이혼을 하시고 혼자 사시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는 이모에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았죠.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 친한 친구 이야기라고 둘러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이모도 미친놈 아니냐며 친구한테 증거 잡아서 당장 이혼하라고 하라면서 더 열불을 내시더라고요. 근데 증거를 어떻게 잡아요? 이모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사람 하나 소개시켜 줄까? 사람요? 좀 비싸긴 해. 그래도 증거 잡고 하는 데는 확실할 거야. 내가 너네 이모부 그 미친놈 때문에 이런저런 방법 안 해본 게 없거든. 차에 녹음기 달아보고 블랙박스 뒤지고 몰래 잠복까지 하고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별짓 다 했어. 근데 눈치가 백단이라 다 들키고 결국 수소문 끝에 사람 하나 붙였는데 2주일 만에 증거 바로 잡아오더라. 근데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맡기면 안 돼. 그것도 사기가 엄청 많거든. 그럼 이모가 아는 사람은 믿을만 해요? 내가 번호 줄 테니까 네 친구한테 알려줘. 괜히 헛짓해서 들키면 더 교묘해진다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사람 주고 빨리 증거 받아내서 소송하는 게 제일 베스트야. 네, 그럼 그 흥신소분 번호 좀. 근데 네, 진짜 네 친구 일 맞지? 이모는 예리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어색하게 말했죠. 네, 그럼요. 그래, 뭐 너네 남편이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더라. 여튼 번호는 바로 보내줄게.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고. 네, 고마워요 이모. 저는 전화를 끊고 착잡한 기분으로 있었습니다. 이모는 곧 번호를 알려줬고 저는 1시간 넘게 고민하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잡았고 다음날 퇴근 후 그 사람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착수금을 먼저 줬고 증거를 잡고 나면 성공보수를 따로 주기로 했어요. 남편 신상 정보와 가게 정보도 다 줬고요. 그리고 다시 연락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남편 앞에서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려고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남편 낯짝을 보는데 그걸 가만히 보자면 혹시 알바생 말이 거짓말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사실 그러길 바란 것도 있어요.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잘 알지 못하는 알바생의 말보다 제가 믿고 결혼한 남편을 더 믿고 싶었으니까요. 사실은 그 알바생이 남편에게 앙심을 품고 거짓말을 한 거다. 그런 일은 전혀 없다. 남편은 가게랑 집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결과를 받길 바랬죠. 하지만요. 제 바람과는 달리 결과는 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알바생한테 들은 여자 2명 말고도 여자가 1명 더 있었거든요. 흥신소 직원분 말로는 너무 이 여자 저 여자 껄떡대고 다니니까 증거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대요. 제가 추측한 대로 한 번씩 애들만 와서 밥 먹고 가는 그 여자가 남편의 첫 번째 여자라고 했습니다. 이혼 후 네일샵 운영하면서 혼자 사는 여자고 저희 남편하고는 엄청 오래된 사이래요. 저보다 더 오래된 사이요. 근데 말은 애인이라지만 정확히 말하면 일종의 잠자리 파트너 같은 거랍니다. 그냥 외로워서 적당히 한 번씩 만나는 사이 같더래요. 왜냐면 그 상대 여자에게도 저희 남편 말고 따로 만나는 남자가 또 있다고 했거든요. 아주 가관이더군요. 그리고 2번째 여자는 전에 그만뒀다는 알바생 같은데 그 흥신소 직원이 제가 준 이력서 정보로 뒤를 캐서 알아보니까 제 남편하고 만났던 것도 맞는 것 같고 수술 후 더 이상 안 만나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몰랐던 마지막 여자는 남편 가게가 있는 건물 반대편에 있는 휴대폰 매장 직원인데 만난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다고 했어요. 그 정보들을 보고 듣는데 진짜 눈앞이 컴컴하더라고요. 내가 틀리기를 바랐는데 제 눈앞에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증거들을 보자니 남편은 정말 상상 이상의 쓰레기였습니다. 그 흥신소 직원은 이모에게 소개받은 거다 보니 진행도 최대한 가깝게 붙어서 빨리 진행했고 돈도 적게 받은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약속했던 보수를 드리고 떨리는 손으로 증거물들이 담긴 서류 봉투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에 와서 그걸 다시 보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런 남자랑 결혼까지 했을까? 왜 그땐 몰랐을까? 눈앞이 컴컴해지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한참 고민했고요. 그리고 그날 저는 퇴근하고 오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응? 그때 나 자기 가게에서 일했을 때 그때 내가 왜 좋았어? 제 말에 남편은 쑥스럽다는 듯 웃더라고요.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해? 궁금해서. 뭐 예뻐서 좋았겠지. 성격도 야무지고. 저는 그 말에 지독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알바생들 중에 더 예쁜 사람 많았을 거 아냐. 에이, 무슨. 만약 그런 애들도 당신 좋다고 했으면 당신은 나 말고도 그런 애들이랑 또 만났겠네? 제 말에 남편은 황당한 얼굴을 짓더라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뭐 아무나 만나자고 하면 다 만나? 참 가증스러웠습니다. 제가 알게 된 남편은 정말 치마만 두르면 다 좋은 외도에 제대로 정신 나간 인간이었거든요. 제가 아는 것만도 1명도 아니고 3명. 그 전에도 제가 몰랐던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생각하니 복장이 터지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이런 남자한테 속아서 결혼까지 하고 저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아무나 다 만나고 다니면 병이지. 치료도 못할 정신병. 참나, 별소리를 다 하네. 저는 끝까지 뻔뻔한 남편을 보고 있자니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 증거 사진을 갖고 와 얼굴에 집어던졌죠. 이게 뭐 하는 거야? 보고나 얘기해. 남편은 제가 던진 사진들을 보더니 눈이 튀어나올 만큼 커지더라고요. 남편이 입 떡 벌리고 그 사진들을 보는데 저는 그제야 분노가 치솟는 겁니다. 야, 이 미친놈아. 너 그 짓거리에 눈이 돌았니? 네가 무슨 의자왕이야? 1명도 아니고 도대체 몇 명이랑 그러고 다닌 건데? 여보, 그게 아니라 이러고 살고 싶으면 계속 이렇게 살 것이지 결혼을 왜 한 건데? 왜 엄한 내 인생까지 시궁창으로 떠밀었냐고. 한번 터지기 시작하니까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분노가 차오르더라고요. 그전까진 꾹꾹 눌러오던 분노가 주체할 수 없이 터져나오는 기분이었죠. 뭐? 결시가동을 도와? 그 애들 엄마랑 그러고 다니면서 뭐? 결시가동? 너나 그 여자나 완전 쳐돌았어. 애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
그러면서 나한테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을 해? 이거 완전 사이코패스 아니야? 여보,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저는 못 참고 남편 싸대기를 갈겼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남편한테 여자가 있다는데 그것도 들킨 것만 3명이라는데 진정? 너 같으면 진정하게 생겼어? 남편은 저를 말리려 들었고 저는 발광하며 남편을 떠밀었죠.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아? 어디 두고 봐. 그따위 추접스럽게 살면서 나 기만하고 속인 죄값 너도 톡톡히 받아야 될 거야. 저는 그러고 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놓은 진가방도 들고 나왔습니다. 어디가? 너랑은 더러워서 조금도 같이 있기 싫어. 딱 기다려. 네가 저지른 짓에 대한 죄값도 받아야지. 저는 그대로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고 있는 이모네 집으로 갔어요. 이모 집에 가서 사실은 그거 친구 얘기 아니고 내 얘기다. 증거 다 받았고 끝낼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모 앞에서 펑펑 울었고 이모도 가슴 치며 같이 울어주시더라고요. 곧 엄마에게도 이 이야기는 전해 들어갔고 열받은 엄마는 시부모님께도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생각보다 놀라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미안하다고 반성 많이 하니까 한 번만 봐주면 안 되냐 그러고 있으시고요. 다 알고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엄마한테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기막히고 다 한통속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도 그 미친 집구석이랑 더 이상 엮일 것 없이 쪽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상담 후 소송도 다 걸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건 가입되어 있던 저희 아파트 카페에 그 사실을 폭로한 거였습니다. 상담했던 변호사분은 도리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말렸지만 저는 고소당한다 해도 해야겠다면서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남편 가게는 이니셜로 처리했습니다. 글을 올리자마자 조회수는 엄청나더라고요. 카페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다 봤다 싶을 정도로요. 게다가 삽시간에 다른 카페들까지 다 퍼진 것 같고요. 댓글은 순식간에 여기 거기 아니냐 거기 아니냐 등등의 댓글이 달렸는데 어떻게 제가 적은 최소한의 정보로도 제 남편 가게를 잘 유추해내더라고요. 글 올리고 반나절도 안 돼서 남편 전화 와서 미쳤냐고 글 내리라고 난리치고 자기도 가만 안 있겠다고 펄쩍 뛰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렇게 부끄러운 짓인 줄 알면 왜 그러고 살았느냐고요. 글 내릴 생각 없다고 하고 끊었죠. 하지만 글도 웬만큼 퍼진 것 같고 변호사님도 일단은 글을 내려야 나중에 고소를 당해도 참작이 좀 된다며 일단 버티지 말고 글은 내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글은 내렸습니다. 제가 글을 내리든 말든 이미 퍼질 대로 퍼져서 그 여파는 어마어마했지만요. 나름 남편 가게는 꾸준히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는데 그 소문나고는 딱 끊긴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남편 가게 인터뷰 리뷰에는 여기가 불륜 맛집이냐, 3달이 걸친 불륜남이 하는 가게냐 등등의 조롱글도 올라오고요. 남편은 그 글도 싹 다 지우고 허위사실 유포시에는 법적 조치를 한다느니 하는 글을 공지로 올려놨더라고요. 그런 글 올리면 더 소문만 퍼질 텐데 하는 짓도 참 멍청하네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걸었고 남편 역시 저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란듯이 상대방 여자들에게도 모두 상간소송을 걸었어요. 소송당한 남편의 여자들은 저에게 전화와서 잘못했다고 빌었고 저는 선처해줄 생각 없으니 위자료 부분은 남편하고 잘 얘기해보라고 했습니다. 3번째 여자였던 휴대폰 가게 여자는 자기는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도리어 억울하다고 울길래 그건 따로 남편에게 소송을 걸면 된다고 알려줬어요. 미혼이라고 속인 것도 제가 된다면서요. 기혼인지 몰랐다는 걸 입증할 수 있으면 네 상간소송은 취하해줄 테니까 남편한테 먼저 소송하는 게 빠를 거라고 알려줬습니다. 나중에 카페에 올라온 글을 봤는데 임신까지 했었던 2번째 여자 알바생 아버지가 또 가게에 찾아와서 내 딸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상간소송까지 걸리게 하느냐고 남편 멱살잡이를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두 눈으로 못 본 게 한이었죠. 상간소송을 걸 여자가 1명도 아니고 3명이나 되다 보니 위자료만 해도 엄청나더라고요. 참 이걸 좋아할 수도 없고 씁쓸했습니다. 남편은 소송 파티가 열렸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저에게 전화와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취하 좀 해달라 부탁하시는데 저희 부모님이 아들 그따위로 키웠으면 반성하는 척이라도 하라고 도리어 뭐라고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위자료 소송에선 제가 이겼고 남편이 저에게 건 명예훼손도 성립이 돼서 제가 벌금도 물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받을 게 이미 많다 보니 벌금 무는 건 별 타격도 없었어요. 이미 예상하고 벌였던 일이기도 하고요. 저는 지리멸렬한 소송을 이어갔어요. 결혼 생활 자체는 1년도 안 되는데 엮인 소송이 많다 보니 소송은 2년 반 넘게 진행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도 결국 끝은 났고 남편과 그 여자들은 위자료 지급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 가게는 소문이 너무 안 좋아져서 결국 문 닫았고 상간소송 당한 여자들이 남편한테 돈 대신 내놓으라고 난리도 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뻔뻔하게 남 속이고 이 여자 저 여자 아무 죄책감 없이 신나게 만나온 값을 제대로 치러야 했죠. 모르는 번호로 저에게 전화와서 한번 따지길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게 누가 그렇게 걸레짝으로 살라고 했냐고요. 그렇게 모든 소송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 속 시원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소송이 다 끝난 후에 저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던 알바생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알바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한번 만날 수 있냐고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혹시 나를 까먹었을까 했는데 저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만났는데 그 사이에 알바생은 대학 졸업해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소송하느라 바빴다고 그 사실을 용기 내서 알려줘서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알바생도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은 그때 전화하고 나서 내가 괜한 짓을 한 건 아닌가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쓸데없는 오지랖 부린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서 지아씨 말이 거짓말이길 바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 생각 이상으로 쓰레기 같은 인간이더라고요. 용기 내서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니었다면 모르고 그런 인간이랑 계속 살았을 거예요. 다행이에요. 그래도 잘 끝나셔서. 사모님은 좋으신 분 같았거든요. 저 그때 아르바이트 할 때요. 명절인데 집에도 못 내려가고 알바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조금 서글프기도 했는데 사모님이 저 선물 세트 챙겨주셨잖아요. 참치랑 스팸 들어있는 거. 그랬죠. 비싼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요. 그거 주시면서 명절인데 고생해줘서 고맙다고 집에 가서 잘 쉬라고 하셨는데 마음이 참 뭉클하더라고요. 한편으론 사장님 그러고 다니는 거 저는 아니까 모른 척하는 게 사모님한테 죄송하기도 했고요. 지아씨가 죄송할 건 없는데 저도 모른 척 하려고 했거든요. 괜히 그런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았고요. 근데 사모님이 참 좋으신 분 같은데 이렇게 속고 있으셔도 되나 싶었어요. 그래서 알바 그만둘 때 말씀드려야겠다 결심한 거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명절 때까지도 바쁜 알바생이 고마워서 마련한 작은 선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작은 선의에 지아씨는 큰 감동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를 위해 그 사실을 다 폭로해 준 거고요. 저는 지아씨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했고 그 일을 계기로 한 번씩 연락도 주고받고 만나는 친한 언니 동생 사이가 되었습니다. 결시가동을 도와주는 마음씨 넓고 어른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전 남편. 하지만 알고 보니 수많은 거짓말들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뻔뻔하게 해대면서 죄책감 하나 없이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 속이는 아주 파렴치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소송 기간은 참 길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마무리가 잘 됐고 그 인간도 제 인생에서 아웃이 되었으니 홀가분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살면서 누군가에게 작은 호의와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려고 해요. 저에게는 작은 호의라도 누군가에겐 큰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젊은 나이에 이혼녀 딱지는 달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니 당당하고 보란듯이 더 열심히 살아가려 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